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지난 여름 학원 상가 그 화장실에서 진짜 기막힌 일을 겪었다면서 아버님께서 제보를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딸과 5살 아들을 둔 제보자.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쯤 아내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누가 학원에서 둘째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아내에게 CCTV를 볼 수 있는지 학원에 확인을 해달라고 하고 학원 상가에서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기로 하고 부랴부랴 학원으로 향했는데요. 학원 측에서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들이 와 있었고요. 경찰이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을 재연해달라고 요청해서 딸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둘째가 하교 후에 2살 위인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학원 밖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앞 긴 의자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있었고 딸아이를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문을 열었는데요. 그 교복 입은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문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의 팔을 잡고 옆 칸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아이가 뿌리쳤다고 해요, 그 팔을. 그리고 남학생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딸아이에게 손짓을 하면서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겁이 났던 딸은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남학생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어린아이에게 손짓을 보내고 또 어린아이가 그대로 도망치는 모습, 그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이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지만 막내를 또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탓에 미처 그 앞부분은 촬영을 못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해 남학생의 범행 장면 보신 대로 CCTV에 모두 담겼고 그 아버님은 범행 전 남학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CCTV 영상을 찾아서 딱 본 순간 충격을 많이 먹었죠. CCTV 상에서는 이 아이가 다른 학생들이 지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화장실을 들어간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화장실 문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남자 화장실 갔다가 여자 화장실 계속 쳐다보고 여자 화장실 쪽에서 이제 변기물을 내린다거나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 바로 그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저희 딸 손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었나 봐요. 자, 교수님, 유독 둘째만 노렸다. 네,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들어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둘째 아이가 들어가니까 이 남자 고등학생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보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둘째를 노린 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의심이 되시는 거죠. 또 너무나 기막힌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 둘째가 도망친 이후에 예. 이 첫째,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언니가 예. 이렇게 둘째 화장실 갔다 이런 일을 당한 줄 모르고 예. 화장실에 갔는데 이 고등학생이 그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지나가니까 계속 첫째를 째려봤다고 합니다. 왜요? 근데 왜냐하면 이 첫째와 둘째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둘째로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첫째까지 범행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아찔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둘째가 저항을 해서 나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끌려갔더라면 상상하기 싫죠. 자, 다행히 남학생은 그 다음 날 붙잡혔습니다. 대체 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만지려고 했다.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형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대체 애기한테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형사님한테도 만지려고 했다 아이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좀 충격이 좀 컸어요. 처음에는 뭐 만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수사 과정이 점점 가다 보니까 강제추행 미수라는 거는 완전히 싹 빠지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뭐 이러면 그냥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뭐 이거는 추행 미수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에게 잡혔는데 지금 본인 주장은 그렇습니다. 만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상황상 보면
애초에 성범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나오는 딸을 팔을 붙잡고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 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같이 아마 경찰 지금 이제 야 이쪽으로 와 유인하려고 유인을 예. 하고요. 유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따라 들어갔다가 또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 하다가 실패한 상황인데 CCTV를 같이 봤을 때는 경찰이 이거 죄질이 너무 나쁘다. 강제추행 미수 아니냐 얘기를 했던 것 야 같은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네. 나중에 지금 범죄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하고 성착취물 소지 두 혐의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분명히 손을 잡고 끄는 모습, 이 부분이 강제추행이든 미수든 뭐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네. 딸 저 어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우리 가족에게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강제추행이나 또는 강제추행 미수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경찰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가해 학생이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런 고의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을 잡아 끌었잖아요. 이 팔을 잡아 끌었는데 이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팔이나 손은 이제 그런 부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또한 접촉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강제추행 미수라고도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또 경찰이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상상하는 것만도 끔찍합니다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이미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야만 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이 뭐 그 부분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을 고려해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경찰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적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자, 법적으로는 그렇다지만 교수님,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그렇죠.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그 포렌식을 해서 휴대전화를 보니까 그 안에 불법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학생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맨 처음에 이 학생이 얘기한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간과된 것 같아서 아버지는 너무 좀 화가 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해 학생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에 이제 퇴학은 아니니까 졸업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님께서는 이것도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멀쩡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 딸들이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공중 화장실도 못 가고 또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딸은 물론이고 둘째 딸도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 둘째는 지금 전치 20주입니다. 20주 무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자식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14세보다는 많죠. 그래서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다만 18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 사건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중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소년 보호 사건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경하게 보호 사건으로 가면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지금 제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범행 동기라든지 또 강제추행 미수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좀 검토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보다는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 뒤가 정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